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이번에 제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짜잔. VVIP는 무엇을 바라는가. 제가 BMW 강의하면서 영업 판매왕 네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인터뷰한 것을 녹취한 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VVIP들, 이 BMW는 7 시리즈가 있는데요. 보통 2억 내외 하거든요, 차를. 그런 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전자책이에요. 종이책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책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구매를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PDF 프린트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전자책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은 프린트가 안 되거든요. 근데 프린트가 되는 PDF를 드릴게요. 또 PDF는 뭐 PC에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전자책을 구매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또 이 강의도 보내드립니다. 구매를 하신 분에게만 드리는 강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BMW에서 강의한 것을 축약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제 책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강의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책을 구매 안 했는데 보시고 계시다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저희 김효성물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VVIP 소통과 설득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진행해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엄청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소통, 설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많이 썼고요. 이제는 20권이 넘어가니까 몇 번째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그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던 책이고 이번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VVIP 무엇을 바라는가? 그리고 신뢰는 무엇인가? 품격이란 공감이란 초심이란 순서로 강의를 합니다. 일단 VVIP 그러면 Very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파레토의 법칙 다 아시죠? 8대2 법칙.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 VVIP는 5% 미만이지만 내 수입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또 키멜이 돼서 소개를 하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회사들이 VVIP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VIP를 MGV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 뭐 크라운, 프레스티지, 레니스, 에버뉴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무료 주차가 에이스는 하루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에버뉴엘은 그냥 하루 종일 1년 365일 백화점에 차를 대도 됩니다. 매출을 올려주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롯데백화점의 VVIP 에버뉴엘이 되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현장에서 퀴즈를 내봤는데 우리 BMW 판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 2억이니까 2억 2천이죠. 정확하게는 1년에 2억. 약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출을 올려줘야 이 에버뉴얼이 됩니다. 돈 있는 분들은 써야 돼요. 이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써야 백화점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돌아가잖아요. 거기 주차 관리하는 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들의 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신뢰다, 품격이다, 공감이다.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뭐 투표를 좀 해보면요. 공감 쪽에 처음에는 좀 많이 투표를 해요. 가기가 끝나고는 좀 바뀝니다. 신뢰, 품격, 공감,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VVIP들은 이 네 가지에 집중을 해요. 또 네 분을 만났는데 네 분 다 각자 이렇게 S 팀장님은 신뢰, K 지점장님은 품격, L 팀장님은 공감, H 팀장님은 초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신뢰부터 가겠습니다. 신뢰는 받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신뢰를 준다. 신뢰를 받는다. 다 마찬가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뢰 주고 계신가요? 신뢰 받고 계신가요? 저는 신뢰를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신뢰 있는 행동,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S 팀장님은 갑을 관계에서 먼저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갑을 잡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초면에, 첫인상에,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본인 소개 문자와 본인이 인터뷰한 기사 그리고 이렇게 TV에 나온 것까지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어요. 따로 텍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놨다가 전화 통화가 끝나면 복붙하면 되죠. 나를 소개하는 문구,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특히나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그럼 그걸 뭐 부상을 하면 되고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TV에 나왔다. 뭐 유튜브에 나왔다. 기사가 나왔다. 이런 걸 좀 잘 포장해서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눌러봐요. 눌러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눌러보겠죠. 다만 이분 좀 잘 나가는 분이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 경우도 뭐 14년 된 차장이고요. 저는 1등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는 모습을 강의 중에 보여드렸고요. 또 SNS 하고 계시죠? SNS 하신 분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SNS를 하는 경우가 많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럼 관심의 한자는 뭘까요? 왼쪽 관심일까요? 오른쪽 관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뜻이 좀 달라요. 다 맞는 얘기인데 왼쪽에 있는 관심은 들여다볼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뭐 어디에 이제 꽃에 관심을 갖는 게 관심이고요. 오른쪽의 관심은 관계, 그러니까 엮일 관점이다. 그래서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한 마음. 결국 SNS는 왼쪽의 관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뭔가 연관을 맺고 싶은 관심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SNS 하는 분들하고 그들의 글에 관심만 가져주면 관계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SNS를 내 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 스토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트만 눌러줘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혼자 밥 드셨대요. 그러면 이모티콘 하나 날려주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 고객분들이시잖아요. 동영상 올렸어요? 그럼 이렇게 시원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글을 남기는 버릇을 들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존재를 알겠죠. 내가 어떤 거를 올렸을 때 당연히 반응을 하겠고요. 내가 먼저 관심 가져주는 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신뢰받는 방법 아닐까요? SNS에서. 명절엔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명절날 특별한 인사를 오히려 자제합니다. 평소에 해요, 평소에. 그러니까 명절날 문자를 저도 되게 많이 받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오히려 공해입니다, 공해. 뭐 달 사진, 송편 사진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뭐 이렇게 해 뜨는 사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미가 있을까요? 수백 통을 받게 되고 수천 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보다 문자 메시지가 더 낫다는 거죠. 평소에 시도 때도 없이 그러려면 저는 예약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 이렇게 문자 메시지에 체크를 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메시지 예약이 있거든요. 여기를 체크하시면 여기
그러면 시간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시 몇 분, 1년 364일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좋냐면 차라리 명절 때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받게 VVIP라면 문자를 남겨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차를 팔았다. 그러면 한 달째 되는 날. 오늘 차를 구입하신 지 한 달째 됐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거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일 잔치하듯이 좋은 기름 넣어주세요. 뭐라든가 아니면 상품권 같은 거, 뭐 주유권 같은 거 보내는 거죠. 쿠폰으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죠. 또 1년 됐으면 오늘이 1년째입니다. 이렇게 물론 예약 문자가 364일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내일이죠. 보통 오늘 차를 샀으면 내년 전날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내일 차를 만나신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돌이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미리 남겨놓는 거죠. 아예 예약으로.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신뢰받는 방법입니다. VVIP 전화 혹시 바로 못 받았다. 괜찮아요. 더 좋아요. 준비 없이 안 받는 것보다 준비 없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준비 없이 받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한테는 이제 VVIP 정도 됩니다. A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 학원에 수강하셨고 재수강도 하셨고 저랑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VIP죠. 이분한테 전화를 못 받았다. 이분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럼 보면 블로그와 그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SNS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립에 달려가서 방송하셨네? 어제 하셨네 바로. 라시아트 아이크림. 그리고 블로그도 가서 글을 보죠. 이런 글을 쓰셨구나.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하는 거죠. 신민경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어제 방송하셨죠? 아이크림 봤어요. 봤잖아요. 언제 봤어요? 지금 봤잖아요. 뭐 어제 봤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봤잖아요. 기뻐하겠죠. 블로그 글도 봤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 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죠. 참 좋던데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제가 시위 중이어서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어떤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시죠? 보다는 방송 봤어요가 낫잖아요. 이 자그마한 관심이 사람의 신뢰를 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메모를 확인을 해 봅니다. 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메모를 해요. 그러면 저는 모든 전화를 이렇게 녹음을 해요. 자동 녹음이 되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하기 전에 직전 통화는 뭘 했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요걸 알고 소통을 하면 당연히 신뢰받겠죠. VVIP들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런 앱이 있습니다. 바로 T전화라는 앱인데요. T전화를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설정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T전화의 오른쪽 밑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통화 녹음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동 녹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통화 녹음 베타 서비스를 요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게 안 되면 문자 변환이 안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와이파이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 부담이 없으시다면 모든 데이터로 모든 네트워크로 하시고 나는 좀 데이터가 프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데이터 프리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세 가지만 통화 문자 알림 받기 그 다음에 모든 자동 녹음 요 체크만 하시면 이제 모든 통화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통화 녹음으로 들어가면 모든 통화가 녹음이 되고 텍스트가 이렇게 통화 녹음을 카톡 텍스트처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요 T전화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통화 녹음, 자동 녹음 누르시고 베타 서비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와이파이 상황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업로드 되고 나한테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이 돼서 통화하기 직전에 직전 통화 뭘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해 보세요. 그다음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목소리에도 품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 촬영차 앵커 역할을 다시 찍었는데 앵커 같이 보이시나요? 아무리 이렇게 외모가 그래도 목소리가 앵커가 돼야 되겠죠. 목소리에 대한 신뢰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발성기관 부분이에요. 요건 저 손수호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부분인데 제 성악 스승님이 계세요. 손수호 교수님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발생기, 진동기, 공명기, 발음기로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우리 발성기관은 5군데에서 소리가 납니다. 제 시범을 많이 보여요. 강의 중에. 요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성은 고음 낼 때 내는 소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복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알고만 계세요. 그 이소룡 소리 아뇨 이 소리가 두성입니다. 낼 일 없겠죠? 이걸 뭐 쓴다 해서 고객님한테 안녕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 비성은 콧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시면 우산을 펼쳐주세요. 사랑을 속삭이세요. 장전진 성우님 목소리가 비성이었죠. 콧소리 좀 섹시한가요? 아우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후성은 이 성대를 조이면서 내는 소리죠. 아저씨, 오키예요. 지금 내가 접수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후성입니다. 흉성은 가슴 소리죠. 아, 아, 그 슬플 때, 울 때 내는 소리가 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성을 쓰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배임을 딱 주고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차 찾으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아랫배임을 딱 주고 내는 소리가 복성입니다. 복성을 쓰셔야 돼요. 근데 공명이 또 중요한데요. 소리가 요 앞에서 나거든요. 호잉 호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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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슈퍼플렉스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39,900원. 이게 공명입니다. 요거는 강의할 때나 전화 통화할 때는 되게 좋아요. 약간 톤이 높죠.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경쾌하잖아요. 근데 1대1로 만났는데, 아유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럼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랫공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랫공명은 뭐냐면 이게 호랑이 발성도 윗공명인데 아랫공명은 네.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아끼고 지켜왔다. 그리고 독창적인 우리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공명을 써서 리딩을 하는데 요건 그렇게 하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연락을 주세요. 저희 학원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코칭하는 게 있어요. 오셔서 화법도 코칭하고 목소리도 코칭해 주는 게 있거든요. 공짜는 아닙니다. 물론 공짜는 아닌데 굉장히 저렴하게 해요. 오셔서 한 2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코칭도 해드리고 목소리도 교정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실 거예요. 홍보용으로 하는 건데 제가 무료로 안 하는 이유가 무료로 했더니 노쇼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정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사실 그 이상을 해드려요. 요 목소리 부분은 한번 오셔서 코칭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건 상대의 말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좀 봐요. 볼까요? 이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됩니다. 나 변한 거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변한 게 있는 거잖아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돼요. 얘기합니다. 나 머리 했잖아. 머리 했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나 어디서 했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했는데? 물어보면 돼요. 동네입구에 미용실이 새로 생겼거든. 요령 아시겠죠? 예, 따라하면 돼요. 동네입구에 미용실 생겼구나. 그 미용실이 뭔 줄 알아? 당연히 모르죠. 물어보면 돼요. 미용실이 뭔데? 글쎄 미용실 이름이 까꼬뽀꼬야. 아이고 미용실 이름이 까꼬뽀꼬라고? 얼마 주고 했게? 얼마 주고 했는데? 5,000원 줬다. 5,000원 줬어. 싸게 했네. 나 예뻐? 예쁘게 잘했다. 한 게 뭐가 있어요? 따라 했잖아요. 이 따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요.
그분들의 말을 VIP랑 대화할 때요. 그분들의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연습해 볼게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사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이번에 하버드에 합격했어요. 또 우리 동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동생이 이번에 하버드에 합격했다고요? 따라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러면 고마워요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은 더 얘기하고 싶잖아요. 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한다. 입니다. MC처럼 대화하자. 유재석 씨를 MC, 국민 MC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게스트를 위해서 모른 척을 해주고요. 그리고 게스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요.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면 유퀴즈에서 설악산에 20년 동안 짐을 지고 올라가는 분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유재석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얼마나 즐거우세요라고 물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가 되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같은 돈이면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힘들게 짐을 싣고 그 산꼭대까지 올라가. 인건비도 참 싼데. 근데 그분은 그게 좋은 거예요. 보람 있고.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그리고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보는 게 MC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는데 아유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번에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는 것도 공부예요. 특히 제일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예전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잖아요. 아유 엄마 그거 옛날에 했던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따라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셨군요.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이렇게 잃어버렸구나 나를 100번째 얘기하는데도 그때 엄마 얼마나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알면서도 물어봐 주는 거. 처음 듣는 것처럼. 그걸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VVIP한테 잘합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배려죠. 음. 이런 뭐 NFT, 차, 명품, 스마트폰, SNS, 뭐 맛집 알아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봐 주는 거예요. NFT에 대해가 어떤 겁니까? 차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 봐요. 그렇습니까? 이 명품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알면서도 이 영국 브랜드인가요? 오, 이탈리아 브랜드구나. 이렇게 모르는 척 물어봐 주는 거.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고요. 이번엔 초심입니다.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통한 H 팀장님이신데 이분은 딱 전화 통화가 끝나니까 저한테 문자를 줬는데 이건 복붙은 아니에요. 복사해서 붙인 거 아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명함을 드렸죠. 그 조남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셨대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초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인사 잘해서 작은 거라도 꼭 산다. 이 자동차는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BMW면 아무리 작아도 3천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2억짜리 뭐 3억짜리 차도 있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벤츠 갔다 오신 분이랬대요. 매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튀어나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은 그 벤츠는 말이야 쳐다도 안 보는데 여긴 문까지 열어주네. 나 이거 인사 잘해줘서 내가 꼭 산다. 이러신 분들이 많대요. 의외로. 또 고객 중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아유 땡땡 팀장 어디 가야 돼 이거? 뭐 펑크 나는데 어디 가야 돼? 요소수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자꾸 물어본대요. 그럼 아이고 그냥 뭐 반갑게 아이고 사장님 요소수 떨어지셨구나. 아이고 펑크 나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펑크는요 요즘 보험사에서 다 해줘요. 요소수요 우리 A센터 연락해 놓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넣어드릴게요. 비용은 일단 내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VVIP 같은 거. 그 요소수 하나 공짜로 넣어주면요 더 큰 선물이 오게 됩니다. 또 소개할 때 이런 얘기 한대요. 그 팀장 그분 그 10년하고 똑같아. 10년 전이랑 똑같아. 10년 전이랑 똑같아.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죠. 조금 비싸도 그 저한테 10년 전에 똑같아. 변함이 없다는 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단골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신뢰, 품격, 공감, 초심. 요 나중에 후반전에 투표를 하면요. 초심에 가장 손을 많이 드세요. 제일 힘든 게 초심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초심. 첫 마음만 안 없어진다면 성공할 텐데. 자,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유재석보다 강호동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강호동은요. 정말 없는 가운데 연예계에 왔습니다. 지금이야 스포츠 선수들이 예능인으로 활동하는데 강호동이 들어왔던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혼자. 학연, 지연, 혈연 하나도 없이 호롤단신 이경규 한 분만 믿고 온 거예요. 사람이 참 변할 수 있는데 저는 강호동을 보면서 참 안 변한다. 어쩌면 그렇게 20여 년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연기할까. 이 뭐 유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석은 변했죠. 굉장히 재수 없다가 유느님이 된 거고 강호동은 컴플렉스가 많아요. 이 친구는 뭐 서울 예대도 아니고 공채 개그맨도 아니고 그냥 뭐 무섭게 생겼고 뭐 캐릭터 너무 강하고 근데 그걸 호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귀여운 캐릭터로 오바를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 더더욱 대단한 건 이겁니다. 올해 또 상 받으셨어요. 수상자로 호명된 강호동이 같은 부문 후보에 오른 유재석을 마주보고 제치고. 춤을 추다 얼싸안습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남자 예능인상을 받은 건데요. 대단하죠. 굉장히 익숙해요. 이 20년 전의 모습과. 강호동이를 키운 사람은 이경규로 한 거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합니다. 그 이유는 맨날 강호동 얘기하니까. 이경규한테 물어봤어요. 새벽 2시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제자 후배가 누가 있냐 했더니 2명 있대요. 한 명이 강호동, 한 명이 이윤석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랑 술 먹는 게 재밌습니까 했더니 이윤석이래요. 강호동 재미없답니다. 사석에서 재미없대요.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내가 강호동한테 진짜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남을 안 씹어.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는 편이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20년을 넘게 지켜봤는데 한 번도 남을 씹는 걸 못 봤대요. 술자리에서. 그게 재미없는 거지. 술자리에서 씹어야 되는데. 이렇게 쉬워요? 어렵죠. 이 얘기를 강호동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호동이 그럽니다.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남을 평가합니까? 저는 남을 평가할 주제가 못 됩니다. 저는 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남을 평가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철학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있는 거죠. 오히려 있는 거죠. 강호동은 철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철학, 내 신념, 남을 절대 심리에 찝지 않는다는,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 신념이 지금의 강호동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초심이 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김희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CF를 찍었는데 이 정도 되면 좀 공주짓도 하고 재수없을 만도 한데 그러더라고요. CF 감독 제 아는 분인데 스태프들을 다 챙기고 사진 다 찍어주고 그리고 오디오 감독이 실수했는데도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스태프들이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할 만도 한데 이게 참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주윤발 성냥개비 좀 많이 씹었죠. 저도 젊은 나이에. 얼마 전에 1881억을 기부했죠. 그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닙니다. 한 20년 됐대요. 저러고 다닌 지. 그 길에서 사진 찍어달라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대. 아무리 바빠도 사진을 찍어준대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본인이 이렇게 들고 찍어요. 항상 본인이 들고 찍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주윤발 씨는 본인이 들고 찍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얼굴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제 얼굴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야, 제 얼굴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야, 대단하죠? 팬의 얼굴이 작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겸손함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예인들이 성공을 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데 결국 팬 덕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영업하는 분들도 그래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누구 덕분인가요? 고객 덕분이잖아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분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늘 초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VVIP 무엇을 바라는가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한 강의였고요.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강의를 보셨다면 구입하십시오. 구입하십시오. 여기에 강의 중에 얘기하지 않은 우리 4명의 VIP들은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그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책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상조입니다. 상조. 워낙 이 상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헤어짐이라는 거. 어떻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가. 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